대놓고 네. 국뽕의 시간입니다. 사실 취할 수밖에 없는 예. 득점도 득점이지만 경기 영향력까지. 아우. 요즘에 윙이 된 손흥민의 어떤 경기 영향력과 네. 스탯 때문에 참 라운드별로 토트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시즌 초에 히든풋볼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탯을 예상해보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초장에는 왜 소니가 이번 시즌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적은 없지만 저는 밀어주느라 선수들한테 스탯은 좀 덜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었죠. 당연히 골도 많이 넣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었다. 아니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예상할 때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향력은 크지만 스탯은 좀 못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래서 사실 지금 활약이 또 대단한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토풍민 자리에서는 또 그대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윙거로 난 그 이제 다시 어쩌면 왼쪽 윙으로 원래 본인의 네. 자리긴 하죠. 근데 또 수술이 끝난 히샬리송은 사황에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났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최근 느낌으로는 카이랑 그 둘 정도는 빼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그렇죠. 네, 히샬리송이 또 잘 적응하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골 장면들을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서 만들어주는 경기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맞아요. 침투하는 히샬리송, 활동량 좋은 쿨루셉스키, 네.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뭐 우도기가 나올 때 우도기, 이번엔 노야도 그랬지만 그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손흥민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손흥민이 아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 손흥민의 진짜 득점을 많이 하는 위치는 흔히 이야기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경기를 보면 아까 종윤 형의 예상이 맞아요. 실제로 동료들이 그 공간에 파고드느라 그치. 손흥민이 거기서 때려야 되는데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분명 많이 보이긴 합니다. 뭐 와이드하게 벌리면서 침투하는 동료에게 공을 내준다거나 아니 내려와서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와이드하게 있으면 사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이 다 알죠. 둘 이상 붙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뭔가 스탯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와중에 기회가 오면 또 굉장히 순도 높게 골을 넣으니까.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요즘에 넣어주는 골 장면은 본인의 그 득점에 대한 센스, 위치 선정, 기회 포착 능력 그런 부분들이 분명 도드라지고 실제 토트넘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렇지만 결정력이 상당히 물오른 시즌이에요. 그렇죠. 네, 웬만한 스탯들을 보더라도 다른 이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골은 많이 넣었지만 사실 빅찬스 미스도 제법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인 공격수들이 다 보면 골 넣는 만큼 빅찬스 미스도 많아요. 빅찬스 미스 많은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물론 빅찬스 미스 월드클래스인 몇몇 선수들은 좀 심한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최상위권 공격수들은 그만큼 기회를 많이 잡고 슈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빈도도 높기는 합니다. 네, 다만 손흥민의 경우는 그 높은 득점 순위에 있는 선수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정말 적은 빅찬스 미스 횟수에서 일정한 골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그 본인의 결정력이 얼마나 좀 물올라 있는 시즌인지 심지어 전술적인 지원이 손흥민이 원하는 만큼 확실하지 않은데도 득점을 원하는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전술적인 지원이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좀 신기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전,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가 에버튼전이었잖아요. 에버튼이 최근에 정말 괜찮았어요. 이번에도 사실 잘했어요. 승점 삭감 10점 아니었으면 지금 탑10 위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상대들을 이 코너로 몰을 수 있는 이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클럽 대항전도 나갈 수 있는 순위권이죠. 그래서 쉽지 않았다고 형철이가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맨 오브 더 매치 됐고요. 그리고 득점도 나왔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스탯도 소니가 거의 대부분의 스탯에서 공격 라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 본인의 득점을 원하는 우리가 이제 득점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좀 더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물론 있지만 팀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롤을 정말 너무나도 잘 수행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패턴이 제가 가장 돋보였던 거는 이번에 사실 비수마가 못 나왔잖아요. 스킵이 나왔는데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겠죠. 스킵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한 스킵이 바다는 점. 좀 가끔 좀 떨어져요. 성장이 사실 잘 못했죠. 약간 멈춘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가끔 떨어진다는 표현이 좀 자주 떨어져요. 맞아요. 올라오는 게 좀 애가 좀 아쉽지.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빌드업의 어떤 중심을 기존에 비수마가 있었던 이번에 스킵이 뛰었던 그 중앙 위주로의 빌드업을 굳이 거쳐가지 않고 되게 측면으로 볼을 일부러 뺀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측면으로 빼려면 풀백으로 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포로야 요즘 뭐 그냥 만능이지만 왼쪽에 노야를 무도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전진을 맡기기에도 좀
이른바 랜덤 박스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풀백이 오히려 좀 침투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주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 상대 미드필더 풀백이 따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이 열리는 장면들을 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브레넌 존슨 아니면 반대편으로 뛸 때 뭐 클루셉스키까지 그쪽으로 패스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물론 후방 막판에 손흥민 스스로가 굉장히 아쉬워한 브레넌 존슨에게 미스가 나왔던 예. 그쪽을 향해서 나간 패스가 미스가 나왔던 아쉬운 실수도 있긴 했지만 그 과정이 나오는 걸 보세요. 그리고 손흥민 쪽에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움직임, 또 왼쪽 빌드업의 볼 전진 수단까지 마련해준 움직임,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얼마나 좋게 이제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나오는지를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중심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나름대로 중간에 어려운 타이밍을 저는 잘 버텨냈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테이블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지금 그 우승권을 다투고 있는 팀들이랑 승점 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창 때 퍼포먼스를 찾은 느낌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 연패 임팩트가 하도 강해서 그렇지. 강했죠. 강했지만 결국 위기를 어쨌든 끊어내고 그치. 그 과정에서 히샬리송이 살아나고 예. 쿨루셉스키의 중앙 기용은 진짜 너무 신의 한 수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게 됐기 때문에 중원에서 좀 더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활동량과 침투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진 전체가 퍼포먼스를 받는 거라고 보이고요. 손흥민의 민기용 그치. 그리고 여전히 이제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포로의 존재. 네. 우도기도 칭찬하고 싶은데 우도기 은근히 빠지는 경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징계에는 사실 본인의 책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네, 카드 받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자제하면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도기가 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잘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이런 자원들이 그리고 네. 포스테코글루가 또 팀 분위기를 잘 형성했고 또 히샬리송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한창 히샬리송이 부진하다가 셰필드전에 골 넣었을 때 가장 먼저 관중들에게 히샬리송 등을 이렇게 딱 밀어주면서 길을 그렇게 살려주려고 손흥민 선수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런 어떤 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이 가벼워졌을 때 같이 폭발력을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 개인사도 잘 해결을 했다고 하고. 네. 자 어쨌든 소니가 이번에 또 득점을 하면서 네.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전체를 보는데 이미 수많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보다 위쪽에 포진이 돼 있잖아요. 요거에서 득점을 하면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재밌거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제 23위거든요. 네. 바로 23위. 이 제껴낸 게 제가 디온 더블린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안 라이트. 네. 아스날의 레전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라이트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23위 단독이 됐고 지금 이제 첼시 울버햄튼 경기 봤거든요. 네, 진짜 스털링 너무 심했어요 이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너무 심했어요. 네네네.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찬스 미스가 많았으니까 지금 스털링하고 6골 차, 스티븐 제라드하고도 6골 차예요. 근데 이제 스털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이고 제라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스털링은 뭐 제외하고 보면 이번 시즌 안에 6골을 넣을 수 있으면 제라드와 동률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골까지 넘어서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득점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아시안컵 이탈 기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 아시안컵 그래도 저 정도는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지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희망을 가져볼 수 있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반기 됐을 때는 이제 메디슨, 반더벤과 같은 기존의 주전 자원들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요. 메디슨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1월 초중순 그쯤에 이제 돌아온다고 하죠. 그 다음이 루카쿠예요. 네, 한 골이 더 많습니다. 120골보다 한 골 많은 루카쿠 단독 20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쪽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드와이트 요크, 뭐 맨유의 전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넬카 로비킨인데 일단 저는 제라드와 루카쿠 근처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올 시즌 무르른 그 결정력, 그리고 왼쪽에서 보여주는 팀 내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정말 인상 깊게 볼 수 있어서 참 재밌는 올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놓고 국뽕. 네. 저는 진짜 가끔 제가 그 생각은 해요. 메시의 데뷔부터 지금 아직 은퇴하진 않았지만 월드컵 우승까지 봤잖아. 그리고 지금이야 좀 이제 그 개그 캐릭터가 됐지만 호날두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손흥민의 데뷔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요 타이밍에 우리가 축구를 보고 있는 건 이래저래 참 나중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아주 이런 최절정기의 폼에서 그럼요. 아시안컵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치, 아시안컵 잘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만 이야기했지만 아시안컵에서 또 날개를 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